기말고사 준비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나마 좀 부담을 안 드리고자, 그러니까 기말고사 없이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했고, 이제 남은 시간 발표만 잘 하시면, 그걸 갖고 이제 평가하게 되니까, 조금은 부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수업 내용도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수업할 때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이야기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들, 요소, 사업 목표에 대한 부분들에 크게 네 가지 요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다섯 가지 5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표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량화된 진술의 형태를 기술하는 것, 사용된 용어가 정가, 감소, 요지, 특히나 프로포절에 있어서는 감소보다는 정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감소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기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측정 가능성입니다. 구체성이 있는 목표라 하더라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따라 측정 가능한 목표를 개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 심사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십사 지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화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이렇게 변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한, 유의미한 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목표는 프로그램 실행 뒤 나타나는 결과, 효과가 일치하고 달성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향성, 변화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앉아 있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목표는 대상자의 변화된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 뭐였죠?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그리고 지향성, 여기에다가 시간 제한성들을 포함시켜서 스마트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목표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사업 목표가 이렇게 정해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업 목적 및 목표에 관련된 내용 6장이 있다고 이야기 드렸고, 앞에서 했던 거, 프로필 양식 중에서 산출 중심의 기획서에는 사업명에 사업 목적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산출 목표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모금의 프로포즈 양식 중에는 성과 중심형 사업 기획서에는 사업명이 사업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목표 및 평가 항목의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구분하여 가도록 했다. 여러분한테 제시된 부분은 성과 중심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표 및 평가 항목의 산출 목표, 성과 목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입 전략, 가까이 여기다 산출 평가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산출 목표는 주 2회 밑반찬 3종을 제공하겠다. 주 2회 30가구에 밑반찬 배달 및 모니터링 하겠다. 20가정 일반 상담 5회 총 100개를 실시하겠다. 20가정의 심리치료 6회 총 120회를 하겠다. 서비스 통합 사례 회의를 5번 하겠다. 일상생활 지원의 가정별 1회 총 20회를 실시하겠다.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가정별로 2회 총 20회 진행한다. 자기회복 프로그램 연 2회 실시한다. 기초교육 탈락률 5% 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전문 진로 상담 2회 총 40회를 실시한다. 그리고 유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보를 하겠다. 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피해자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해당 프로젝트 양식이 산출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쓰시면 되는 거죠. 성과 목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학대 위험 요인들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부모 양육 태도를 향상한다. 아동학대 피해 가정의 가족 기능을 강화한다. 참여자 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에서 그 제시되고 있는 부분의 양식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첨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어서 세부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앞에 가고 뒤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 뭐 근거, 이론, 뭐 필요성 이런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세부 사업 및 활동 내용입니다. 작성 요령은 세부 프로그램 설정한 프로그램을 달성, 궁극적으로 목적과 연계되는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담아내야 되고요. 세부 프로그램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상관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모아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목적으로 가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보통 목표는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세부 목표도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활동들을 연결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세부 연계성이 필요하고 세부 사업별 수행 방법, 수행 시기, 횟수, 사업 진행 일정들은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책에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팁을 먼저 보면 세부 사업 내용은 목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프로포즈를 작성할 때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의 내용들을 담아내야 돼요. 어떤 내용들을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가장 많아야 되는 부분. 세부 사업 내용을 바꾸면 나머지 내용들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는 거고, 뭐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지는. 당초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다면 뭐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뭐 또 추가로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변동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업 추진 일정을 제시할 때 서술형 문장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음에 제시되는 형태로 눈에 띄게는 표, 뭐 음영, 뭐 형태의 다양한 간트, 차트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표 11-1에 보면 179페이지의 사업 내용을 보면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크게는 상담 심리 치료, 일상생활 지원, 사례회의, 정신건강 지원 크게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가정별 5회, 뭐 전문 심리사는 가정별 1회, 심리치료는 가정별 6회를 하겠다. 일상생활에는 주거 환경 개선, 긴급 생계 지원, 학습 지원 등 서비스 연결 통해 가정별 1회를 하겠다. 사례회의는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사례별 진행 상황 점검 및 상호 피드백을 실시하겠다. 정신건강 지원은 정신의학 전문가 진단에 따라 치료, 정신과 진료 뭐 이런 것들 10가정을 선정해서 가정별로 1회를 진행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하다 보면 A라는 가정에서는 뭐 10번이 필요하다, B라는 가정에 3번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양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 상담을 통해 양육교육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을 한다.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양육기술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행위자 초기 상담, 종합심리평가, 양육태도 검사를 각 1회 실시하고 양육태도 및 감정코치 등 전문가를 통해 뭐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됐다면 전후를 비교하는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제 표 11-2를 보면 이제 간트 차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업자 눈에 확 보이시잖아요. 책 교재를 보시면 참여자 선정은 1월부터 3개월 동안 3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맞춤형 서비스는 상담 심리 치료는
그러니까 모집이 마감되는 시점부터 진행해서 끝까지 진행을 하고 12월까지. 일상 정신건강은 뭐 3월에 하는 것들을 봐서 4월부터 실시하고, 사례회의는 격월로 진행을 하고, 양육교육 프로그램은 초기 상담을 통해서 조금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초기 상담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그거에 맞는 교육 내용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앞에 거는 이제 성과 중심형이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제 팀 프로젝트 했던 양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있으면 뭐 좋겠다. 일정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두 번째 산출 중심형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모든 양식에서, 왜냐면 크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양식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과 목표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때는 산출 중심형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일회성 지원 사업, 문화체험이라든지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통해서 변화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하게다 보면 뭐 여행 한 번 갔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 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보면 밑반찬 제조에서 지원하는 영양을 고려한 연간의 식단을 계획에 수립해서 뭐 일회용기 및 소모품을 통해서 사업 초기 일괄 구매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기존 경로 급식 봉사자 및 복지관 조리시설을 활용해서 밑반찬을 제조한다. 그러니까 주 2회 주고, 그리고 밑반찬은 3종을 해서 주 2회를 주겠다 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산출 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주 3회를 줬다면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근데 그게 긍정적인 변화일까? 3회를 줬는데 밑반찬이 2개밖에 못 줬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밑반찬 배달 및 식생활 모니터링. 제조된 밑반찬 3종을 매주 월, 목에 참여자들에게 배달을 하고, 기존 밑반찬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한다. 주 2회 30가 중에 밑반찬 배달 및 모니터링을 한다. 사업 진행 일정은 참여자 선정, 식단 개인 위생을 구입하고 밑반찬을 제조해서 배달한다 라는 양식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기관 연계 협력 전략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나열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 뭐 청소년 사업을 한다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종합상담센터, 상담복지센터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뭐 청소년 소년관,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연결되는 기관들을 해서 그냥 나열만 했다면, 18년도 바뀌고 나서는 이 기관과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는지, 서로의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A라는 기관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우리는 어떤 뭐 지원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확고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작성 요령을 보면 사업의 특성상 뭐 여러 기관이 연합해서 하는 컨소시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특성상을 고려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기관과 유관 기관 간의 연계 협력 전략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다 하면 좋은데 모든 기관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성은 특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데, 노인 연계 사업, 그러니까 1, 3세대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걸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IT 사업 뭐 애들하고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에 대한 역량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초창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들한테 예산을 통해서 강사비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들과 아이들이 배워서 서서히 대체하는 내부적인, 저희 이제 저희들이 있는 사과나무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 정도 이제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죠.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했으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처음에는 강사 위주의 수업이었다면 지금은 강사 없이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스스로 후배들한테 교육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팁을 보면 사업 수행 기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협력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죠. 뭐 장애인 무동업 사회복지관은 세부 사업명 사업에 연결해서 제가 장애인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자 발굴 및 협조 요청, 사업 수행 관련 자문을 요청하고 이게 복지관은 협력기관이죠. 참여자의 의뢰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수행 관련해서 자문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수행 기관하고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뭐부 복지행정팀이라면 긴급 지원 기금 모금을 한다면 본기관은 사업 홍보 콘텐츠 제공하고 기금 및 후원자 관리를 하고 협력기관은 뭐 공동 모금 행사를 주관하고 뭐뭐 단지 입주 대상들에서 사업을 홍보해서 기금을 만든다. 그래서 MOU를 체결을 한다.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2년 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이걸 진행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기관도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제가 외부 활동하는 것들의 부담,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당장 나감으로 해서 내부에 시설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지금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이 하나의 우리 조직의 사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 뭐 그렇게 하면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자원 관리. 저도 이제 좀 많이 게을러져서, 그러니까 명절이, 그러니까 추석, 뭐, 설 이렇게 되면 문자 보내는 것들을 조금 등한시 하게 되는.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왜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 이상이 걸렸죠. 그 인사하는데. 똑같은 말 이렇게 주고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분의 내용들 담아서 인사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안 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나중엔 제가 필요로 할 때 요청 드릴 수 있는 서로 관계. 이제 최근 들어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는 건 많은데 이제 근데 반대였을 때도 있었죠.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그때 당시에는 유료였죠.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문자 비용만 해도 엄청났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진행할 건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 뭐라고 이게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작성 요령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 활동, 수행 방법 이렇게 해서 표에 그것이 익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책에 보시면 크게 이제 사업 내용에는 그러니까 194페이지를 보시면 그 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정서 사업은 뭐 이렇게 사례관리 담당자 해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언제 하겠다. 시기는 사례관리는 2월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인건비 사례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들을 만들고 자기 회복,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별로 항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산출 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해당 예산 편성 기준표를 숙지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짧게 이야기하면 세부 사업 내용을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왜냐하면 수정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건데, 사업 내용의 횟수하고 예산의 횟수하고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사업화를 확정시켜 놓고 짜든지 아니면 중간 같이 짜는데 이걸 조율하고 최대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책 195페이지 예시를 보면 이제 아까 앞에서 했던 심리 정서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담 인력을 두는,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전담 인력 넣으면 전체 예산 지원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돼야 제대로 된 인건비가 나오겠죠. 이것도 제대로 된 인건비는 아니겠죠. 10개월만 인건비 지원하는 경우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자부담 해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양육 교육인데, 맞춤형 서비스에는 상담 심리하고 심리 심화 프로그램이 있다. 상담 심리에는 가정 방문, 심리 검사, 심리 치료비, 사례 회의, 자문 및 진행, 사례 회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심화에는 전문 상담과 정신과 진료 지원, 양육 교육 기술 상담 교육에는 강사, 특별 강의, 교재 교구, 교육 진행비 이렇게 구성이 된다. 안에는 단가, 그리고 인원, 횟수. 다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자문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자부담 의무 비율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산을 짜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이걸 왜 짜나 이런 싶기도 하시겠지만, 한번 짜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여행을 갈 때도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봤던 경험들이 이제 지푸라기를 통해서 하는 여행사의 활동들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견적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활용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하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차시 때 인사드리겠습니다.